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작물도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 같은 날씨가 도리어 반가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역 복숭아 재배 농가들인데 고온의 날씨 덕분에 복숭아 생산량은 물론 품질까지 좋아졌습니다. 여수 국동항이 오랜 기간 방치된 선박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역 작업 등 부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은 많은 섬과 함께 해양의 보고입니다. 기획보도 남해안 시대 미래자산인 섬과 해양을 활용하기 위한 영호남 자치단체의 노력을 취재했습니다. 광양시가 광양보건대 도립대 전환을 전라남도에 건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인 광양시가 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힘들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다들 힘들지만 이 같은 날씨가 반가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역 복숭아 재배 농가들인데요. 고온의 날씨가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농민들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수확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렬한 뙤약볕 사이로 큼직한 복숭아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폭염에 지칠 여유도 없이 수확철을 맞은 농민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충분한 일조량으로 당도까지 높아져 찾는 손님들도 눈에 띄게 들었습니다. 특히 작년 우박 피해로 생산량이 반토막났던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폭염이 더욱더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월등 복숭아의 예상 생산량은 1,200톤. 매출액도 평년 수준을 웃돌 전망이어서 농민들은 여느 때보다 기분 좋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체 복숭아가 다 낙과가 돼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복숭아가 당도가 좋아갖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140여 농가에서 생산된 복숭아는 9월까지 수확과 선별 작업 등을 거쳐 전국으로 판매됩니다. 또 주민들은 매년 개최되는 축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우리 월등 복숭아가 순천 복숭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체험 행사가 열리는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질과 기후 등 작황 요건이 잘 갖춰지면서 오랜만에 풍작을 고대하고 있는 농민들. 유례없는 폭염이 지역 복숭아 재배 농가들에게는 반가운 손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앞바다에 발령된 적조주의보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폭염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25일 여수시 화정면과 남면 인근에 발령된 적조주의보가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가원은 어제 적조 발생 해역을 예찰한 결과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지난주 1ml당 최대 950개체에서 최대 1680개체로 증가했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이은 폭염과 가뭄으로 도내 평균 저수율이 경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현재 전남 지역의 평균 저수율은 51.4%로 전국 평균치인 63%에 못 미치면서 경계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특히 도내 15곳의 저수율은 50% 밑으로 떨어져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정 개발과 살수차 운영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어항인 여수 국동항이 장기 방치 선박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선은 물론 관공선과 바지선까지 길게는 수년 동안 부두를 점령하면서 어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곳곳이 녹슨 채 부두에 정박해 있는 어선. 가까이 가보니 배를 옮기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선박을 사용하지 않은 채 수년째 방치해 놓은 겁니다. 바로 옆 어선도 부두에 2년 가까이 묶여 있습니다. 이거 쓰잘데없는 배들이 많잖아요. 이게. 원래 있는데 사용은 안 하는가 봐요. 인근의 또 다른 부두 시설.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해양조사선이 1년 넘게 정박해 있고 불에 탄 어선에다 경매에 나온 대형 바지선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번엔 소형 어선들이 정박하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빼곡하게 들어선 이 수십여 척의 배들은 대부분 팔기 위해 내놓은 것들입니다. 짧게는 석 달, 길게는 2년 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기와 종류를 가리지 않은 미사용 선박들이 부두 곳곳을 장기간 점령하다 보니 어항의 기능은 반쪽에 그치고 있습니다. 될 데가 없으니까 경비 부분을 좀 감수하더라도 이동을 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동항을 관리하는 여수시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선은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화물선이나 기타 선박은 점 사용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수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화물선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어민들이 그 순창이 좀 트이거든요. 빨리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철수를 시켜라 하고 해도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중대형 선박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신북항이 완공되면 상황이 좀 나아지지만 남은 공사 기간은 무려 2년 반. 어민들은 우선 장기 방치 선박들을 한 곳으로 모아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도립대 전환을 전라남도에 건의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도에 보낸 건의서에서 설립자의 비리로 폐교 위기에 놓인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장학금 지원에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도립대학으로의 전환과 공영형 사립대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 자문을 받은 결과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인 광양시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과 출연은 어렵다는 의견을 받고 전라남도에 도립대 전환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늘 여수산단의 남해화학을 방문해 현장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여수시 등과 합동으로 남해화학 공장 내 폐석고 매립장을 방문해 매립장 운영 현황과 침출수 유출 경위, 수질 성분 등을 확인하고 환경 보전 대책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남해화학 폐석고 매립장은 비료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폐석고를 매립한 곳으로 현재 5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2천만 톤가량이 적재돼 있습니다. 네, 공동기획 남해안 시대 순서입니다. 전남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벨트는 섬과 해양의 축인데요. 이 미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바람은 높이 56m, 축구장 3개 크기의 모래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의 걸작품. 모래 해변은 환경 지표 생물인 민들조개와 달랑개의 놀이터입니다. 해수욕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지금 와서 뭘 해야 될지 이제 해루지도 하자 해갖고서 되게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100길로 1시간 반, 18km의 해안선을 지닌 조그만 섬은 피서철 도보여행 1번지로 꼽힙니다. 부산에서 전남, 전남에서 부산을 잇는 해안선에는 이처럼 보석 같은 우리나라 섬의 80%가량이 띠를 잇고 있습니다. 미래 자원인 섬과 해양이 반도의 성장음을 내는 피아노 건반처럼 남해안 벨트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섬 관련 사업은 300건에 이르지만 협의가 부족하고 해양 연구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남해안 벨트 내 지방 정부들의 협력 고리도 약합니다. 해양수산연구기관이 몰려있는 부산, 경남은 해양수도, 전남은 섬의 수도의 축을 더욱 견고하게 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생태, 관광, 문화, 해양연구 그리고 콘텐츠 작업에 공동 노력하고 자원화 방안도 선도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해안의 양축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그 부산권과 서남권, 목포권이에요. 국가 균형 발전은 육지뿐만 아니라 섬과 해양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남해안 벨트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정의당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서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농민이 아닌 대기업 시설 사업자들만 이득을 보게 된다며 유통구조 개선과 영세농가의 소득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도내 38헥타르의 부지를 확보해 사업 유치에 나섰지만 정부 공모에서 탈락해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에서 전체 합격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55.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발표한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보면 1,271명 모집에 12,839명이 접수해 평균 10.1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행정 495명과 사회복지 107명 등 18개 직렬에서 1,146명이 최종 합격했고 이 가운데 여성 합격자가 4년 연속 전체 합격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최종 합격자 가운데는 사회적 약자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로 모집한 장애인 16명과 저소득층 40명도 포함됐습니다. 광양시가 LF스퀘어 광양점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대법원이 지역 상인과 토지 소유자 등 15명이 광양시장과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지역 상인과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LF아울렛 건립 사업과 관련해 광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지역민들을 위한 이색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가정원 일원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를 제공한다며 진행 중인 물빛 축제와 함께 지역민들에게 색다른 즐길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내일까지 중앙시장 내 꿈뜨락몰에서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해 원도심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름철 전남 지역의 우럭 출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의 우럭 출하량은 2,063톤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고 특히 전남 지역의 감소폭이 21.3%를 기록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산개발원은 여름철 수온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양성에 집중하는 어가들이 늘어나 7월 출하량이 전월보다 줄어든 1,800톤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수시의 민선 7기 첫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는 4급 3명, 5급 7명을 포함해 모두 58명이 승진했으며 330여 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수시는 적체가 심했던 6급 무보직 여성 공무원에게 팀장 보직을 우선 부여하고 외곽부서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 달부터 순천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에서 경매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동부지원 청사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4월 율촌산단의 동부지원을 개청했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번 달부터 순천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반입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은 전국적으로 3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1999년 서울시 공영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이번에 순천까지 17곳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도심 지역 밤샘 주차가 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순천시는 아파트 주변 등 민원 발생 지역과 사고 위험 지역에 밤샘 주차된 사업용 차량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되면 예고장 부착 뒤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적발된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와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지정 차고지와 화물 차고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개인별 자금 지원이 추진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14일까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와 공동으로 적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적립금과 이자금을 지급하는 희망통장 사업을 실시한다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미래 설계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천시는 또 내년부터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이율 상품을 개발해 청년들의 통장 가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